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1월 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머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적용됐던 시스템인데요. 영어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 부르고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7일 날 시작해서 10월 30일까지 시계를 이제 1시간 당겼었죠. 그리고 이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다시 1시간이 늦춰졌는데요. 제가 갑자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준 방송의 방송 시간을 좀 조정해달라, 앞당겨달라는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영국 시간으로 밤 9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정리하고 제가 녹화를 하고 또 편집까지 해서 올려드리면요, 결국 새벽 한 3, 4시 정도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달까지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빨리 방송 녹화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래서 빨리 보내드린다는 게 이렇게 좀 늦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부터는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앞당겨서 새벽 4시에 기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차로 인해서 아무래도 미주원의 방송 시간을 더 앞당기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미국 증시가 개장하는 시간 1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방송을 보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차선책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새로운 코너를 오픈할까 합니다. 일단 이 코너의 이름은 미주온 속보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잖아요. 하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모두 주무실 때 미국 증시가 오픈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증시 잘 보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 쇼츠 영상이라든지 2, 3분의 짧은 영상으로 바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미주온 속보를 통해서 한국과 영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미주온 패밀리 분들의 경계를 허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39%, S&P 500은 0.75% 빠졌고요. 나스닥 역시 1.03%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보시면요, 온 세미컨덕터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9%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닝 결과 발표가 됐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기사를 통해서 온 세미컨덕터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코인베이스가 8.08%, 에어비앤비는 마이너스 7.2%, 메타가 6.09% 빠졌고요. 리오토는 마이너스 4.49, 애쉬 마이너스 4.09, 오픈도 마이너스 3.72, 크리스퍼 마이너스 3.59, 실버게이트 마이너스 3.54, TQQQ 역시 3.46% 하락을 했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메타가 6% 넘게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44, 구글이 마이너스 1.99,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59, 나머지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 역시 1%에서 0.4% 정도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FOMC 미팅의 결과를 기다리면서요, 미국 증시가 잠깐 소강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2022년의 10월을 우리도 정리하고 다음 달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달에 8%나 S&P 500이 상승을 했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7.99%입니다. 자, 파이널 넘버에 따르면 7.99% S&P가 한 달 동안 올라갔고요. 자, S&P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SPDR, S&P 500 트러스트 ETF, 우리가 줄여서 이제 스파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ETF죠. 자, 이 스파이가 한 달 동안 8.13%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YTD로 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스파이의 주가는 18.69%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한 해가 얼마나 어려운 장세인지를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10월 달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S&P 500이요, 드디어 베어마켓의 영역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보통 베어마켓은요, 최고점에서 정고점이죠. 정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진 거를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S&P 500은 19.28%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베어마켓의 영역에서는 잠깐 빠져나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0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1일부터 말일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2주는 잠잠하다가 마지막 2주 동안 굉장히 좋은 급등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2주 동안 주가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요, 연준에서 아무래도 11월 FOMC 미팅이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의 페이스를 좀 늦출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10월 달에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어닝입니다. 3분기 어닝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S&P 500의 기업들의 어닝 결과 중에 73%가요. 이 에스티메이트, 전망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지금까지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EPS의 성장률을 보시면 아직까지 마이너스긴 합니다. 마이너스 3% 전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이거보다 더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2% 정도 오히려 더 추가적인 성장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은 전체 11개의 섹터로 나누어지는데요. 11개의 섹터 모두 10월 달에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분에는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들어가 있는 섹터죠. 자,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서 10월 한 달 동안 가장 성적이 좋았던 랭킹을 살펴보면요. 1위는 당당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무려 24.84%가 급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산업재 13.86%, 3위는 금융주입니다. 11.8%, 7위가 지금 IT가 올라가 있고요. 7.75% 한 달 동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12, 11위는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우리가 보통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죠.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플러스 0.2%에 그쳤고요. 마지막 11위를 차지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유일하게 11개의 섹터 중에서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11월 그리고 다가오는 12월에는요. 여기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임의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IT 쪽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 자, 이번에는요,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미국 증시의 전망에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10월 4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10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던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전문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레리 윌리엄즈인데요. 레리 윌리엄즈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차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S&P 500의 역사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항상 그 해의 10월 중순이 바닥이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보통 커다란 랠리를 보이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S&P 500 말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였죠. 10월 중순이 보통 바닥이고 다시 한번 바닥이 나타나긴 하지만 보통 12월 말까지 지속적인 랠리가 나타나는 것이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반복적인 현상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과연 이 차트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지 업데이트 사항이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사는요 10월 31일 월요일날 발표가 된 기사 내용이고요. 자, 이번 기사 내용에서 일단 레리 윌리엄즈가 해석했던 차트의 전망이 10월 달에 랠리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정확한 예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 만한데, 자, 레리 윌리엄즈의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상승 추세는 연말까지 계속될 거라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자, 월요일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전체로 보면요 다우존스는 무려 한 달 만에 주가가 13.9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요 다우존스가 이렇게 13% 이상 올라간 것은 1976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S&P 500 역시 8%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3.9%,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최강세를 보이고 있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11월 초부터 굉장히 커다란 몬스터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변동성이 짙어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결국 2022년 말까지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레리 윌리엄즈가 보여주고 있는 전망이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 차트에 따르면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우존스가 올라갈 확률이 62%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1월부터 연말까지는요 82%의 역사적인 사실이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연말에 가까울수록 상승장이 나타날 확률이 조금 더 짙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차트상의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앞으로 연말 11월, 12월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간이 자랑하는 최고의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의견이고요. 2023년 초반이 되면 드디어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 라는 반가운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월요일날 얘기했다.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들이요 드디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페이스를 늦추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몇 개월 안에 시작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점은요, 이 전략가가 얘기하기를 금리 인상의 속도가 떨어지는 거지 금리가 이제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피봇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 일하고 있는 정책 의원들이요 현재 인플레이션의 숫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숫자는 아무래도 후행 지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전망을 살펴봤을 때 콜라노비치의 의견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40년 만에 나타나는 가장 공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이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요 내년 초가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특히 연준에 관련해서는요 이번 11월 달에 FOMC 미팅이 끝나고 나면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11월 달에 올라가게 된다면 다가오는 12월에는요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데 그칠 것이다. 자,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한 번 더 올릴 텐데 그때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고 결국 2023년 1분기에 이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라는 사람은요 JP 모간이 2022년 초에 최고의 리서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리서치 팀장입니다. 자, 과연 이렇게 유능한 콜라노비치의 예측대로 2023년 초가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런지, 그리고 그때까지만 금리를 올리면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요 앞에서 예고드린 것처럼 온 세미컨덕터의 어닝 결과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미컨덕터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아침 일찍 어닝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무려 9%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과연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가 이렇게 9% 가까이 떨어질 이유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에 논갭 EPS가 1달러 45센트가 나와서 시장의 전망치를 14센트 정도 더 만들어냈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2.2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성장률이 무려 25.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상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25%가 넘는 성장세는 굉장히 칭찬해줄 그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욱이 시장의 전망치를 80밀리언이라 초과적으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전망치를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2.01에서 2.14 빌리언 정도를 4분기에 만들어낼 것이다. 컨센서스는 지금 2.08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매출의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에 EPS도 1.18달러에서 1.34달러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컨센서스인 1.25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3분기의 실적을 봐도 그렇고요, 4분기의 전망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갑자기 9%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가 8%나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3분기의 실적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조금은 의외의 결과다라는 뉘앙스가 풍기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온 세미컨덕터 이번 어닝 결과 중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출이 26%나 급등을 했죠. 현재 반도체 산업이 전체적으로 이 침체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반도체 종목 중에서 26%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낸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진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총이익 마진을 보시면 갭 그리고 논갭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갭이라는 것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갭 같은 경우는요,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 공식적인 수치에서 일회성 비용 혹은 그 분기에만 해당되는 일회성 수익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논갭 마진이 정확한 영업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오히려 더 가치가 높은 그런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갭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48.3%를 기록했고요. 논갭 총이익 마진은 49.3%라는 높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 마진인데요. 갭으로 보시면 오퍼레이팅 마진이 19.4%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논갭으로 보면 최고 수치를 썼습니다. 역사상 최고 수치인 35.4%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가 얼마나 좋은 수치냐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갔다. 그 의미는 11%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즉 작년에는 24%밖에 되지 않았던 영업이익 마진이 35.4%까지 급등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인정해 줄 만한 호실적이 발표가 된 겁니다. 자, 다음은 EPS, 어닝 퍼 쉐어인데요. 갭으로 보시면 0.7이 발표가 되면서 작년과 비슷한 수치고요. 자, 논갭으로 보시면 이번에도 레코드입니다. 최고 신기록이라는 거죠. 1달러 45센트를 발표하면서 작년에 0.87보다 훨씬 더 좋은 거의 2배의 실적을 보인 거죠. 자, 다음은 프리 캐시플로우인데요. 무려 731밀리언을 단 한 분기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LTM으로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last 12months로 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현금 흐름의 마진율이 무려 21%를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최고 신기록을 굉장히 많이 쓴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온 세미컨덕터의 경영진은요, 다음과 같이 이번 분기 실적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 세미컨덕터가 이번에 또 다른 레코드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실적은요,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자, 이 지속적인 성장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장, 즉 오토모티브, 자동차 시장,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산업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롱텀, 우리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잘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뭐냐면 지금 현재 세미컨덕터, 반도체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에 우리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가장 전망이 좋은 전기 자동차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부분, 그리고 세이프티 부분, 마지막으로 공장의 자동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산업 쪽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닝 실적을 정리해 보면요, 거의 나무랄 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훌륭한 실적이었거든요. 따라서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은요, 우리가 줍줍 기회로 단정을 해도 많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남아있는 기사들은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짧게 핵심을 점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전해졌는데 굉장히 황당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자,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개장 도중에 갑자기 닫았거든요. 그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람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람객들은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자, 월요일날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 입장을 한 관람객들은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기사가 발견됐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황당한 소식이 전해진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중국에서 이제 좀 코비드 바이러스가 사라져야 전 세계의 경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멈춰선다는 것은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에는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뉴스를 공유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트위터 인수가 확정되고 나서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들이 다 해고를 당했었죠. 그런데 그게 실현의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 그리고 다이렉터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이 트위터의 구독 모델 그리고 승인 절차를요, 완전히 다시 디자인하라라는 지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데드라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모든 일을 다 완성해라 라고 지금 지시가 나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5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트위터로 건너가서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트위터의 직원들 얘기에 따르면 현재 경영진에서 어떠한 지시를 한 상황이냐면 12시간씩 일해라. 따라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그리고 쉬는 일 없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머스크가 요청한 요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들의 직업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다. 따라서 당분간 트위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트위터가 거듭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 헤드라인을 통해서는요,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K라는 ETF의 수익률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RKK가 출시된 게요, 2014년 할로윈 데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8년 전에 출시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총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90.4%까지 그 수익률이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그 의미는 S&P 500의 수익률이었던 92.8%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하게 된 거죠. 자, 출시 이후에 이렇게 S&P 500이 뒤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2021년 2월 말 해도요, ARKK의 수익률은 682%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2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680%에 이르렀던 수익률이 90%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K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하게 바람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캐시우드의 믿음대로 ARKK가 담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앞으로 좋은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헤드라인에는요, 테슬라의 경쟁 기업인 포드가 등장합니다. 자, 포드가 자랑하는 그들의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인 무스탕 마하 2가 있는데요. 자, 이 차량의 그 중국 쪽의 가격을 하향 조정한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느 정도 줄였는지 보니까 원래 가격에서 한 5%에서 9% 정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가격대가 24만 9,900 위안에서 36만 9,900 위안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면 모델 Y가 한 9% 정도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모델 3는 5% 정도 가격을 인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에는 현저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테슬라는 마진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 반면 포드 같은 경우는 건강한 마진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 말고도 더 저렴한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 정도의 가격표가 붙어있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게 되면 과연 그러한 가격대를 다른 기업들이 맞출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전기차 산업 쪽의 경쟁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가열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022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세우셨던 많은 새해의 계획들 얼마나 달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2달, 60일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기간 잘 활용하셔서 연초에 세우셨던 많은 계획들 꼭 달성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